네, 안녕하세요. 한상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9주차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19 관련하여 많이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단 4학년 고급 통계 분석 방법론은 9주, 10주차까지 앞으로 2주 정도 더 온라인 강의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상황 변경을 봐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변경되는 상황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9주차부터는 지난주까지 이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모형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는데요. 9주차에서는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형 자료 분석은 그 양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방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 분석에 있어서 특히 교차표 분석과 관련되는 것, 또 범주형 자료에 있어서 연관성과 관련되는 내용, 연관성 관련되는 지수들, 계수들을 중심으로 9주차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10주차에서는 범주형 자료에 대한 모형화, 모형화의 대표적인 게 이제 로진 모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주형 자료의 모형화와 그 다음에 10주차에서는 이제 다별량 분석을 이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주차 범주형 자료 분석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먼저 범주형 자료 분석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범주형 자료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범주형 자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범주형 변수가 무엇인가 라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이쪽에 정리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범주형 변수, categorical variable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해를 한번 보실래요? 성별 이런 거죠. 젠더. 여자는 0으로 남자는 1로 두 개의 범주로 되어 있죠. 두 번째 범주형 변수 출신 지역을 보세요. 서울을 1로, 경기를 2로 해서 영남을 6으로 해서 6개 범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같은 변수를 보면요. 초등학교 졸업 1, 중학교 졸업 2 해서 대학 졸업은 4 이렇게 4개의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범주형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변수가 몇 개의 이제 범주로 이루어진 그런 변수를 말하는데요. 이 범주형 변수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연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 보면 출신 지역이 강원도고 성별이 여자다라면 강원도 더하기 여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범주형 변수는 일반적으로 연산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 유형을 보면요. 위에 성별을 보면 두 개 범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이항형 범주형 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이너리. 또 출신 지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부터 영남까지 6개 범주로 지금 얘는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걸 명목형 범주형 변수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같은 경우는 순서형 범주형 변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순서형은 명목형과 달리 대학생이 고등학교 출신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내재적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형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조사 같은 데서는 연속형 변수로 취급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속형 처리를 하는 경우를 앞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범주형 변수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요. 그러면 범주형 자료는 뭐냐 이런 거죠. 범주형 자료는 바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할 때 범주형 변수들만 있거나 방금과 같이 성별, 지역, 교육 수준 또는 우리가 반응 변수가 되는 결과가 변수가 되는 Y죠. 반응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우리는 범주형 자료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반응 변수가 바로 이렇게 범주형 자료인 걸 범주형 자료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 수치형 변수는 분석을 전개해 나갈 때 무엇 근거로 분석이 전개가 되냐면요. 앞서 뭐 T 검정이나 상관 분석이나 뭐 회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살펴봤을 거예요. 바로 평균을 중심으로 분석이 전개가 돼 나가죠. 수치형 자료에 대해서는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반응 변수의 평균의 기대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평균을 중심으로 분석이 전개가 되는데요. 범주형 자료는 그런 평균을 기준으로 분석이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주형 변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빈도, 즉 프리퀀시, 빈도를 기준으로 분석이 전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범주형 변수의 유형을 다시 한번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형 변수, 보통 명목형과 순서형으로 구분하는데 앞서와 같이 하나 더 이항형을 추가해서 보는 편이다. 명목형 노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 사이의 내재적인 순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직업 이런 거죠. 조사회사에서는 보통 블루 칼라 등 뭐 7개 이렇게 범주를 둡니다. 순서형은 범주 사이에 내재적 순서가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리커트 척도 이런 거죠. 5점 척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합니다. 이런 게 이제 5점 리커트 척도 아니에요. 또는 뭐 7점 척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순서형이지 않습니까? 이항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판단에 예를 들어서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명목형과 순서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거기 예를 하나 볼게요. 예 1을 보면 가로를 행이라고 해볼게요. 가로 행. 가로 행을 어떤 처리를 했다고 해봐요. 플래시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짜 약을 준 거고요. 테스트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실험용 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처리. 가짜 약이냐, 실험약을 줬느냐. 세로 열을 보세요. 열을 보면은 열은 나타난 반응이 호전이 됐느냐, 그 사람이 호전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행도 2개의 범주고, 열도 2개의 범주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2 곱하기 2 교차표다. 즉, 처리와 나타난 반응이 모두 이항형인 경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차표를 그릴 때요. 주로 행에 두는, 가로 행에 두는 게 바로 인구 사회적 변인, 뭐 성별이라든지, 뭐 소득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가로 행으로 두고요. 열, 세로에 두는 걸 반응에 해당되는 뭐 호전이 됐느냐, 비호전이 됐느냐, 제품이 구매가 됐느냐, 구매되지 않았느냐, 뭐 사망을 했느냐, 생존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열, 세로에 보통 두고 교차표를 그린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요, 가로 행에 지역을 범주를 4개 뒀대요. 열은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진보냐, 또는 중도냐, 보수냐. 그래서 이제 열은 3개 범주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로 4, 세로 3, 그래서 4 곱하기 3 교차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행과 열을 모두 다 명목형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지하는 정당을 갖다 진보냐, 중도냐, 보수를 순서형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석의 성격에 따라 변수 유형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뒤에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범주형 변수를 다루는 이제 통계 분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형 변수를 다루는 분포는 이제 정규 분포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범주형 변수의 분포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보면 이제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2개인 경우죠. 예를 들어서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사망을 했느냐, 생존을 했느냐. 그에 따른 이제 확률을 그렇게 이항 분포에 의해서 계산을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범주가 2개가 아니라 더 여러 개일 수가 있죠. 앞서 예를 들어서 출신 지역이다. 사는 지역이다는 지역이 몇 개 범주였죠? 6개 범주였잖아요. 그럼 이게 6항 분포가 되잖아요. 또는 교육 수준 그럴 때 4개 범주로 앞서 뒀잖아요. 그럴 땐 4항 분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이 범주가 여러 개인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다항분포다 해서 거기 여러분들 슬라이드 4쪽에 나와 있는 다항분포에 여러분들 분포 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전이다라면 앞면 뒷면 이항이죠. 주사위다 그러면 뭐 1, 2, 3, 4, 5, 6을 다 하나 따로따로 본다면 6항 분포가 되는 거죠. 또는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뭐 짝수는 나오는 걸 성공, 홀수는 나오는 걸 실패 그러면 뭐 2항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범주형 변수는 이렇게 이항 분포나 또는 다항 분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유의확률 P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먼저 빈도와 관련되는 두 모비율 차이 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표본인 경우 이런 거죠. P1햇은 전체 N1명 중에 X1명이 이제 그 지지하는 비율, P2는 N2명 중에 X2가 지지하는 비율. 그럴 때 이제 공통 비율을 전체 N1 플러스 N2분의 이제 지지하는 숫자 이런 거죠. 그럴 때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그 젯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을 한 걸 기억을 할 겁니다. 이럴 때 그러면 정확한 유의확률 P값은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느냐? 그건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실질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자 임의로 뽑은 N1 250명의 남자 중 110명 X1명이 이제 현 정부를 지지했고요. N2 200명의 여자 중에 X2 104명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성별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유수준 5%에서 검증해 보자. 그러면 앞에 있는 논리를 이용해 보면 남자 성인의 지지율은 N1분의 X1 해서 250분의 110 해서 0.440 44%가 나오죠. P2바 또는 P2햇은 여자 200명 중에 104명이니까 52%가 나옵니다. 공통 비율은 전체 250명 더하기 200명분의 남자 지지자 110명 더하기 여자 지지자 104명 해서 0.476이 나오죠. 그럴 때 정규분포 근사 검정통계랑 챗은 P1바 마이너스 P2바 즉 0.440 마이너스 0.520 나누기 루트 이제 표준화가 됐죠. 공통비율 P 0.476 곱하기 1 마이너스 P 즉 1 마이너스 0.476에서 0.524가 나오고 가로 열고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해서 검정통계량 Z값이 1.69가 나옵니다. 그래서 검정통계량이 우리가 95% 유의수준 5% 유의수준 기준인 1.96을 넘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기무가수를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할 때는 손으로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금에 했던 비율 비교점 SAV 데이터를 거기에 SPSS 화면에 입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성별 남자면서 지지하는 사람 110명 남자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 140명 여자면서 지지하는 사람 104명 여자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 96명 그래서 네 줄로 입력이 돼 있죠. 그래서 카운트의 110은 이게 자료가 4명 자료가 아닙니다. 한 줄에 보면은 그것은 110명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위에 메뉴에서 데이터 메뉴를 눌러보면요. 가중 케이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럴 때 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중 그 110명이라고 하는 빈도 변수를 꼭 지정해 주어야지 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 분석, 기술 통계랑 교차 분석 메뉴를 눌러보면요. 다음 페이지 다음과 같은 화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에 좌측 위에 보면 교차 분석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 있죠. 그래서 가로에는 뭘 갖다 놨어요? 성별이라는 걸 뒀고요. 행에 열은 뭘 뒀습니까? 지지 여부, 지지 여부라고 하는 거죠. 현 정부를 지지했느냐, 지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교차 분석 대화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정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은 왼쪽 아래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이항분포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유향률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정확한 검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체크가 되어 있고요. 팩토리얼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5분 정도까지만 해라 이런 거고요.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면은 그거에 맞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한 P값을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 통계량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위에 화면이 나오죠. 오른쪽 위에 화면을 보면 교차 분석 땡땡 통계량 해가지고 여기 카이 제곱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즉 뭐냐면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교차표에 있어서의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검정을 해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표의 카이 제곱 검정은 뭐라고요? 근사 검정입니다. 정확한 검정은 뭐예요? 이항 분포에 의해서 검정하는 게 정확한 검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를 보면요. 교차 분석 셀에 보면은 빈도에 거기 관측된 빈도를 체크를 출력을 해달라고 했고요. 퍼센트의 행 퍼센트는 꼭 여러분들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 퍼센트에 체크가 돼 있어서 앞으로 교차표에 보면은 프리퀀시 빈도하고 행 퍼센트가 찍혀 나온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출력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에서 출력 결과를 보면은 출력 결과의 가운데 먼저 성별 곱하기 지지 여부 교차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로에 뭐예요? 성별,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고요. 세로에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요. 셀은 아까 말씀드린 관측 빈도와 행 백분율을 찍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남자 중에 지지하는 사람 110명, 지지하지 않는 사람 140명, 즉 250명 중에 110명은 성별의 퍼센트 44.0% 이렇게 행 백분율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자인 경우도 200명 중에 지지하는 사람 104명, 그래서 200분의 104에서 52.0%에서 행 백분율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여러분들 성별 전체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214명이죠. 그래서 전체 450명 중에 214명은 공통비율 47.6% 앞서 손으로 계산한 거와 같은 값이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여러분들 보면은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재수로 근사해서 계산한 것이 교차표의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피어슨의 카이 제곱 값을 보면 2.851이라고 나와 있는 걸 결과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2.851, 즉 젯을 제곱하면 카이 제곱이 되니까 카이 제곱의 루트로 씌우면 젯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851에 루트로 씌우면 1.688. 아까 손으로 계산한 정균포 젯 검정의 젯 값하고 같은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은 바로 뭐다? 정균포로 근사한 검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근 유의확률의 양측 P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091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0.09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 제곱은 근사 검정이기 때문에 그 옆에 정확한 유의확률 0.106, 또 정확한 유의확률 단측 검정 0.05 이거는 출력이 되면 안 됩니다. SPSS에서 오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옆에 .106, .05는 지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피셔의 정확한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피셔의 정확한 검정. 그럴 때 보면 P값이 0.106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측 검정은 0.055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피셔의 정확한 검정이 근사 검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항분포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P값을 계산한 겁니다. 어쨌든 근사검정이나 정확검정이나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 그거보다 유의항률값이 더 크죠. 그래서 기무가수를 기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손으로 계산한 거와 동일한 결과를 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보면은 독립 2표본 T검정이 있고요. 그쵸? 평균치 차이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 대응 T검 한 자료가 쌍을 얻어졌을 때 대응 표본 T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율도 마찬가지로 두 모집단에 비한 비율에 대한
독립 2표본 비율 차이 검정이 앞서 한 거고요. 자료가 대응 표본으로 얻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비율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의 예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어, A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B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그 대통령 후보를 우리가 조사하는 거에 있어서 시점을 달리해서 조사했다고 해보세요.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 어, 어떤 특정 시점에서 A 후보를 지지했다가 일주일 후에 어, 역시 그대로 어, A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A 후보를 지지했다 아니오로 바뀌는 경우, A 후보는 아니었는데 일주일 후에는 B 후보로 바뀌는 경우, A 후보가 아니었는데 일주일 후에도 B 후보가 아닌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해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전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그 경쟁이 됐을 때 대선 후보가 됐을 때 11월 첫째 주에 됐을 때 박근혜가 일주일 후에 박근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박근혜가 문재인으로 지지 후보가 바뀌는 경우 문재인이 박근혜로 바뀌는 경우 문재인이 문재인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대응 표본인 거죠. 시점을 달리해서 했을 경우. 바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럴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응 표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정을 하느냐면 바로 근사 검정인 맥리머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비율 차이에 있어서 대응 표본의 경우는 맥리머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면 된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SPSS에서 보면은 자료가 보면 yes가 yes를 그대로 유지된 게 63, yes가 no로 바뀐 게 4명, no가 yes로 바뀐 게 21, no가 no로 바뀐 게 12명 이런 거죠. 바로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 줄이 63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데이터의 가중 케이스 메뉴를 이용해서 빈도 변수를 반드시 지정해줘서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분석 기술 통계량 메뉴의 교차 분석 메뉴를 보면요. 앞상과 거의 같습니다. 보면은 행의 발표 이전, 열은 발표 이후 두 시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정확 검정도 여러분들 표현해 놨고요. 통계량 버튼에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에 앞서 있던 카이 제곱이 아니라 우측 아래 보면 거기 맥리마라는 거 보이세요? 카파 위험도 맥리마 MCNEMAR에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체크해서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셀에 있어서는 뭐 관측 빈도나 뭐 전체 빈도를 그냥 출력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대응 표본인 교차표인 경우는 맥리마 검정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면 이래요. 발표 이전의 yes의 비율을 보면요. 발표 이전의 yes의 비율을 보면요. yes를 보면 전체 100명 중에 67명이잖아요. 그죠? 67%예요. 근데 발표 이후의 yes 비율은 뭐예요? 100명 중에 84명이죠. 84%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그에 따른 카이제곱, 맥리마 검정의 결과를 보면은 양측 검정의 P값이 0.001로 굉장히 유의하게 나와 있죠. 그쵸? 그 아래 대칭적 측도라고 해서 카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치도 계수로서 이렇게 의학학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yes가 yes인 것, no가 no인 것, 이런 이제 일치도 계수 중에 하나를 그냥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서 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결과를 볼게요. 바로 이렇게 맥리머 검정, 대응 표본 경우 맥리머 검정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맥리머 검정에 대한 정확한 유형일이 0.001로서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과 이후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 즉 발표 이후의 지지율 84%서 발표 이전의 지지율 67%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은 바로 이렇게 대응 표본에 있어서 맥리마 검정은 바로 표의 우측에 주변에 있는 그런 주변 비율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요. 이런 대응표에 있어서 행과 열에 관련성이 있는가를 보는 개수로 카파 개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일치도 개수인데요. 이 경우는 0.350이 나왔고요. 그 값의 표준 오차를 하면은 3.61로서 제값 1.96보다 이렇게 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여러분들 범주형 자료에 있어서 연관성과 관련되는 것은 뒤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